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해설가 이보석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가 먼저 생각나시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정말로 위기에서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은 아주 늦은 나이에 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섰던 그 시험에서는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한참 뒤에야 군인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만 잘 싸우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원래는 함경도 지방의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산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정말 전투를 잘하시던 분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라도의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 되게 됩니다. 이 전라도의 장군이 될 때 이야기도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류성룡이라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류성룡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징비록.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써놓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류성룡은 이 징비록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임진왜란 때 당시에 선조의 국무총리이자 참모총장이자 비서실장이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류성룡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자라던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고 나중에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함경도 지방에 있었던 이 이순신을 무려 6등급, 6단계나 높여서 승진을 시켜서 전라도의 바다를 지키게 한 거예요. 전라도 바다를 지키게 된 이순신 장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바다의 장군이 되자마자 배를 건조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군대가 먹을 식량들을 비축하기 시작해요.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임진왜란이 시작되죠. 임진왜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전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은 임진왜란이란 전쟁이 우리가 글로만 보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친구들 3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 1명 이상은 조상분들 중에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전쟁이에요.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이어지던 전쟁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전쟁,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우두머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라 전체가 아주 전쟁터였어요.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기고 최고의 우두머리, 최고의 1위가 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 최강대국 명나라를 공격하고 명나라를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은 조선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내가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러 갈 테니 조선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좀 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그때 당시에 명나라, 중국과 우리나라는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아주 친한 사이여서 이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는 걸 도와줄 생각은 하나도 1도 없었던 겁니다. 조선한테는. 그래서 일본의 이야기를 단칼에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돼요.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부산을 시작으로 우리 조선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의 수군, 특히 이순신이 훈련시킨 수군이 일본의 군대를 잘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판옥선과 거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배와 조선의 배와 일본의 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크기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조선의 배, 판옥선을 예로 들면 판옥선은 아주 큰 배입니다. 대포들이 여러 개 달린 배예요. 하지만 일본의 배는 작고 빠른 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크고 느린 조선의 배가 일본의 배를 이기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조선의 배가 일본의 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있어요. 조선이란 나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서해와 남해에는 아주 많은 섬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바닷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암초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해 바다는 갯벌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배의 바닥이 바닷속 깊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암초에 걸리거나 진흙에 파묻히거나 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리지도 또 이 갯벌에 잘 걸리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바다를 쉽게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배는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바닥이 뾰족한 배였어요. 그래서 빠르게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조선의 바다의 암초들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이 바닥이 뾰족한 일본의 배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방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 바닷속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잘못해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마치 이 바다에 흐르는 파도 때문에 또는 바다에 흐르는 이 물살 때문에 이 배가 넘어지거나 뒤집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선의 배,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좌우로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던 판옥선은 이 배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대포를 가지고 빠르게 접근하는 이 일본의 배들에게 먼 거리에서 대포를 쏘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 대포를 쏘고 나면 장전하는 동안 다른 쪽의 대포를 가지고 또 쏘게 되고 또 장전하는 동안 돌려서 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대포를 쏘게 되면서 가깝게 접근하는 일본의 배들을 막아낼 수 있었죠. 근데 임진왜란은 일본의 배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 바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거북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은 아주 빠른 그리고 아주 많은 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해서 적의 배에 가까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배에 올라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북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올라타는 일본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배 위를 뚜껑을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덮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심들을 박고 못들을 박아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술을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형에 등했던 이 바닷속까지 꿰뚫고 있었던 이순신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학생들과 만나서 다른 얘기할 때 이제 군대 얘기나 싸움,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죠. 전쟁에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두머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게 끝나게 돼요. 7년 동안 이어지던 전쟁 중에 그때 당시에 일본의 최고 권력자, 제일로 힘센 사람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이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이 일본 군대는 공격할 힘을 잃고 조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후퇴하는 일본 군대를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도망가는 일본 군대의 마지막 배까지 공격해서 다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 7년 동안 이어지던 전쟁 동안 수많은 자기의 병사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망가는 마지막 일본의 군대까지도 물리치고자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군대와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하게 되어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때 일본 군에서 날아온 총탄이 이순신 장군의 몸을 맞추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군사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이 숨이 끊어지면서도 군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싸움이 아주 치열하고 아주 상황이 위급하니 병사들의 정신적으로 힘이 들지 않도록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걸 우리 군대가 알면 정신적으로 흔들릴까봐, 정신적으로 약해질까봐 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노량해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은 이 마치 바다의 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 마지막 일본의 군대까지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설가 이보석이었습니다.